그는 하루 종일 애니메이션을 보며 지내는 한심한 누저였지만 군대에 입대한 후 마법 생물들의 침략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게 된다. 이타미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30대 외톨이로 자신의 애니메이션 와이프 바디 필로우를 사기 위해 일본 군대에서 일하고 있다. 어느 날 애니메이션 컨벤션에 가던 중 신비로운 게이트가 열리며 드래곤, 갑옷을 입은 기사들, 그리고 엘프와 같은 수많은 무시무시한 신화 속 생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들은 도시에서 대혼란을 일으키며 고층 건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다. 도시는 패닉 상태에 빠지고 군대가 출동하여 상황을 통제하려고 한다. 상황입니다. 곧 군 헬리콥터가 화염용을 향해 사격을 시작하고 지상군은 기사들과 엘프들을 상대합니다. 혼란 가운데 이타미는 그의 소중한 컨벤션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취소될까 걱정하여 급히 상황을 통제하고 패닉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러 달려갑니다. 여분의 칼로 경찰관을 공격하는 기사를 찌릅니다. 그런 다음 현지인과 관광객들을 왕궁으로 안내하기 시작하고 모두가 안전해지자 방어군에 합류하여 신화 속 생물들과의 치열한 전투에 뛰어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타미는 미국 육군의 그린 베레와 델타포스를 모델로 훈련받은 엘리트 군인 집단에 속해 있다. 그는 사건 발생 며칠 후 그의 용감한 행동으로 인해 중위로 승진한다. 그는 일본 방위군과 함께 이상한 침략자들을 포획하고 진자 지역에서 큰 위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또 다른 침략의 위협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문이 여전히 열려 있어 두 세계는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다른 세계를 탐험하고 그 안에 숨겨진 신비를 밝혀내기 위해 팀을 게이트를 통해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군 복무보다 애니메이션과 만화 행사에 더 관심이 많은 이타미는 이 특별 방위군 팀의 일원이 됩니다. 그의 태평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과 역사 및 판타지 캐릭터에 대한 깊은 지식 덕분에 그는 이 임무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3달 후 탱크와 병력, 중장비를 갖춘 특별 부대는 신비로운 게이트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세계로 넘어가면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으스스하고 황량한 풍경입니다. 눈이 닿는 곳에는 황량한 땅만 있는 풍경. 처음에 팀은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드래곤, 마법, 그리고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신화적인 생물들로 가득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진정한 위험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군대의 도착 소식을 듣고 신비로운 제국 수도는 빠르게 경계 상태에 들어선다. 왕은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해 걱정하며 상황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왕실 회의를 소집한다. 실 장관 마커스 카셀은 왕이 들의 왕실 군대의 절반 이상이 죽은 책임이 있다고 비난한다. 에데의 몰투 황제는 자신의 입장을 신속히 방어하며 지혜 왕국의 군대가 성문 근처에 캠프를 차리고 있는 동안 많이 있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셀 장관이 전투가 대량 학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장관들에게 인근 왕국의 대표를 보내 미지의 침략자로부터 대륙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 편 부족 왕국들은 일본 군대의 도착 소식을 듣는다. 그들의 지휘관들과 회의를 빠르게 소집하세요. 둘인의 지도자들이 제국 군대에 대해 질문할 때 몰투 황제의 대표는 제국 군대가 아르나스 언덕에서 적과 싸우고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들은 합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군의 군사 지휘관인 두린경은 아르나스 언덕에서 많은 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지 않습니다. 황제의 대표는 다음날 일출에 적을 공격하자고 압박합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캠프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각 지휘관들은 전선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듀링경은 다가오는 전투의 위험을 감지하고 자신의 부하들을 즉각적인 전투에서 멀리 후방에 배치하기로 결정한다. 다음 날 알구나와 머두인 군의 지휘관들은 듀링경에게 공격 준비가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제국 군대를 볼 수 없다고 전한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군 쪽으로 행군을 시작하지만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일본군이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한다. 그들은 적에게 공중폭탄과 미사일을 투하하여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약 10,000명의 병사를 죽이고 다치게 한다. 이후 일본군은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40,000명의 병사가 사망하여 적군의 병력이 혼란에 빠진다. 밤이 되자 군 지휘관들이 다시 캠프에 모여 듀링경에게 그들이 전투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물어본다.
왜냐하면 그들은 병력의 절반 이상과 2명의 중요한 군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이다. 듀링겸은 도망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답하며 그의 죽은 동료들을 위해 복수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한다. 그는 밤에 군 기지를 침략할 계획을 세우지만 일본군이 그들을 기습 공격하면서 미사일과 로켓으로 잔인한 공격을 감행한다. 이 대규모 전투에서 듀링겸은 끔찍하게 부상을 입고 일본 특수 부대는 다시 6만 명 이상의 병사를 죽이는 데 성공한다. 곧 황제는 부족 군대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들의 마을로 후퇴하고 있다. 잔인한 조치로 그는 자신의 신하에게 그들의 우물을 독살하고 집을 불태우라고 명령한다. 이로써 부족들이 남은 자원이 없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부족들은 힘을 잃고 다시는 황제에게 맞설 수 없게 된다. 갑자기 왕의 딸 피냐 공주가 왕실 법정으로 뛰어들어 아르니스 언덕에서 군대의 패배에 대해 왕을 비난한다. 하지만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왕은 그녀에게 몇 명의 병사를 데리고 적의 캠프를 살펴보라고 요청한다. 적의 캠프를 조사해 다음 날 특수방어군이 적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배정된다. 적의 왕국과 그들의 생활 방식,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탐리가 소대장으로 임명되고 그들은 마을로 향해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친선을 쌓는다. 관계를 맺기 위해 저녁에 마지막 마을로 가는 길에 그들은 충격적으로 정착지가 있는 숲이 거대한 불꽃에 휩싸인 것을 보게 된다. 짙은 검은 연기가 하늘을 채우고 아탐리가 자세히 살펴보니 거대한 붉은 드래곤이 숲을 불태우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드래곤이 떠난 후 아탐리는 동료들에게 불을 끄고 생존자를 찾도록 명령한다. 하지만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불길 속에서 이 힘든 임무를 마친 아탐리는 근처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려고 하지만 버킷을 내리자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힙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의식을 잃은 엘프 소녀가 우물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끔찍하게 놀랍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탐리는 그의 분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우물 안으로 내려가 의식을 잃은 엘프 소녀를 구합니다. 그녀가 안전하게 끌어올려지자 의료진은 즉시 그녀를 근처 텐트로 데려가 상태를 평가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생체 신호를 확인하며 체온을 조심스럽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아탐리와 그의 동료 중 한 명은 밖에서 조용히 앉아 불안하게 좋은 소식을 바라보고 있다. 기다리는 동안 아탐리는 동료가 유난히 흥분한 것 같다는 것을 눈치챈다. 그의 얼굴에 미세한 홍조가 스쳐 지나간다. 항상 장난스러운 발언을 빠르게 하는 아탐리는 그가 엘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고 묻는다. 동료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하려는 순간 의무병이 갑자기 텐트에서 뛰쳐나와 대화를 방해한다. 의사는 엘프 소녀의 체온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그녀가 더 이상 사망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고 알린다. 이 소식은 아타미와 그의 동료에게 안도감을 선사한다. 그러나 의사는 아직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다. 그녀는 아타미에게 다가가 이제 안정 상태가 된 엘프 소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묻는다. 안정적입니다. 아타미는 불길로 인한 파괴가 심각하다며 그저 그녀를 두고 가서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녀를 죽게 두고 간단히 떠날 수 없다. 그녀의 정착지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엘프 소녀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아타미는 그녀를 피난민으로 받아들이자고 제안한다. 의무관은 주저하지 않고 동의하며 신속하게 엘프 소녀의 이송을 준비하고 팀은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결연히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안전. 아르나 기지로 가는 길에 아탐리와 그의 팀은 군사기지로 돌아가기 전에 코타 마을에 들르기로 결정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에 도착하고 아탐리는 곧장 마을 원로들과 만나 숲의 화재와 근처 정착촌들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한 이 끔찍한 사건의 배후에 있는 존재가 길을 가로막은 모든 것을 태운 활용임을 설명합니다. 다행히도 재앙에서 엘프 소녀를 구해냈다. 하지만 아탐리가 엘프 소녀가 마을에 머물 수 있는지 묻자 장로는 슬프게도 거절한다. 그는 그들이 엘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하며 게다가 마을 사람들은 불용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아탐리가 이유를 묻자 마을 두목은 불용이 인간이나 엘프의 살을 맛보면 계속해서 마을과 도시를 공격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한편 코타 마을의 경계에는 마법사 카도와 그의 제자 레레가 함께 마을을 떠나려 하고 있는 집이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마법사의 모든 마법책을 실을 수 없는 작은 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레는 중요한 것들만 실자고 제안합니다. 곧 그들은 여행을 시작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코타 마을에 도착합니다.
마을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코타 마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마법사와 그의 제자들은 코탄대의 마차가 너무 많은 무게를 실어 축이 부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탐니와 그의 병사들이 마차를 돕고 있습니다. 네레는 이상한 의상을 입은 병사들을 본 적이 없어서 재빠르게 마차에서 내려 아탐니에게 다가가 그와 그의 동료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탐니에게 도착하기 전에 반의식 상태의 소녀를 만납니다. 그 소녀는 아탐니 팀의 의료진에 의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이상한 사람들에 매료되지만 갑자기 말이 미쳐 날뛰며 뒷발로 뛰어올라 네레를 짓밟으려 합니다. 그러나 군인 중 한 명이 총을 쏴서 제압합니다. 겁에 질린 네레는 이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 구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커집니다. 이후 아탐니의 한 남자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이 집 없는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왕족이나 군대가 구하러 오지 않으니 말입니다. 아탐니는 마을 수장들로부터 그들이 일본과 싸우러 간 이후로 군 사령관들이 아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답합니다. 아레니스 힐의 특수부대. 다음 날 아탐니와 그의 소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착할 적당한 장소를 찾고 있다. 동료들이 아탐니에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도망칠 것인지 묻자 아탐니는 그들이 불의 용이 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도망칠 것이라고 답한다. 그는 또한 난민들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같은 운명을 겪는다고 덧붙인다. 어떤 시간 동안 걸은 후 또 다른 마차가 고장이 나자 마을 이장이 주인에게 가능한 물건을 실어 나르고 계속 걸으라고 요청한다. 그들은 그곳에 오래 머무를 여유가 없다. 놀랍게도 아탐니는 그의 분대에게 마차를 불태우라고 명령하고 한 의료진이 화가 나서 그를 컨프런트하자 그는 침착하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렇게 했다고 대답한다. 그는 고장난 마차의 가족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지원 차량을 부를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미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여기서 지원을 요청하면 적이 그들을 공격할 수 있으며 이는 큰 전투로 이어지고 불쌍한 마을 사람들이 교전 중에 낄 수 있으며 계획에 없던 전투는 큰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갑자기 운전자가 아탐니에게 몇몇 생명체가 그들의 방향으로 오고 있다고 알린다. 아탐니는 재빨리 쌍안경을 잡고 그들의 쪽으로 날아오는 까마귀 떼를 발견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과 만화에서 자주 보는 캐릭터와 똑같은 예쁜 고직 로리타 소녀가 그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녀를 보자 마을 아이들이 지프차에서 뛰어내리고 행복하게 그쪽으로 달려간다. 아탐니는 그녀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지만 로리타 소녀가 아이들과 아주 친근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그들이 불의 드래곤의 위협 때문에 마을을 탈출하고 있다고 알린다. 그 소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탐니를 바라보며 그의 지프에 가까이 다가가 이상한 차량과 그 안에 앉아있는 이상한 사람들에 감탄한다. 아이들은 아탐니와 그의 동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안심시켜주는데 그들이 불의 드래곤으로부터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수줍은 목소리로 아탐니에게 자신도 차량을 타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아탐니는 언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본다. 갑작스럽게 소녀는 지프 안으로 뛰어들어 아탐니의 무릎 위에 편안히 앉는다. 불쌍한 아탐니는 긴장한 채로 숨을 참으며 있다. 그의 동료들은 그들을 당황스럽게 바라보지만 로리타 소녀는 아탐니를 놀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는 무력하게 그녀에게 내려달라고 계속 요청한다. 운전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사는 아탐니에게 로치힐에 도착했다고 알린다. 이는 그들이 마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아탐니는 지프의 창문 밖을 바라보며 뒤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살펴본다. 하지만 그는 날씨가 점점 더 뜨겁고 불편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그가 태양을 자세히 바라보자 그들을 향해 날아오는 드래곤의 그림자를 봤다. 겁에 질린 아탐니는 목청껏 비명을 지른다. 그러나 갑자기 작은 드래곤이 더 큰 드래곤에게 잡아먹히고 그들의 공포 속에 더 큰 생물체가 불의 드래곤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드래곤은 마을 사람들과 그들의 소지품에 불을 뿜기 시작하고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친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기 시작하면서 언덕에서 혼란이 일어난다. 피를 갈망하는 드래곤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드래곤은 마차를 부수고 아이들을 쫓으며 모든 것을 불태우기 시작한다. 아탐니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분대에게 드래곤의 주의를 분산시키라고 명령한다. 그가 드래곤을 향해 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곧 기관총으로 드래곤을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드래곤은 그들을 향해
불을 내뿜으며 아탐니에게 그들이 드래곤의 짐승 같은 불꽃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드래곤의 불길에 맞설 수 없음을 큰 소음과 총성이 들리자 엘프 소녀는 잠에서 깨어나 재빨리 묻는다. 아톰니는 용의 눈을 공격하라고 지시하며 그는 곧장 부대에게 명령합니다. 용의 눈을 노리라고. 곧장 수류탄이 용의 눈으로 향해 발사됩니다. 하지만 거의 빗나갑니다. 그래서 롤리타 소녀는 지프에서 뛰어내려 자신의 무기로 드래곤을 공격합니다. 그녀의 대담한 행동 덕분에 수류탄이 목표를 맞추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곧 미사일이 용을 공격하여 용은 고통스러워하며 포효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사라집니다. 용을 처리한 후 병사들은 죽은 마을 사람들의 시체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곧 아톰니는 한 소녀가 자신이 죽은 것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부모님 때문에 위로해줍니다. 나중에 한 병사가 아타미니에게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인근 친척집에 머물기로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인근 마을이나 마을에서 자리를 잡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친척집 근처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곳을 찾을 것입니다. 인근 마을이나 촌락. 아타미니는 마을 총각에게 다가가 고아인 아이들에 대해 물어봅니다. 하지만 마을 총각은 차갑게 답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들도 자신을 돌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카이나 아타미니는 고아인 아이들을 아르니스 기지 캠프로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봅니다. 캠프에서 모두가 그를 행복한 미소로 바라본다. 엘프 소녀는 악몽에 시달리지만 평화로운 숲에서 그녀의 날을 살아가는 것을. 마을은 불의 드래곤에 의해 파괴되었다. 꿈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을 우물까지 자신을 데려가서 불의 혼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녀를 안으로 떨어뜨리던 장면을 기억한다. 그녀는 놀라서 잠에서 깨어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만 아탐니와 그의 영웅팀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금방 진정된다. 곧 그들은 아르니스 언덕에 도착하고 아탐니의 상관은 그가 고아들을 캠프에 데려온 것에 대해 꾸짖는다. 아탐니는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 나쁜 생각이었냐고 태연하게 묻는다. 신화의 왕국에서의 진전에 대한 정보입니다. 아탐니와 그의 팀이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언어 장벽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여러 마을과 평화로운 연결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각 마을이 촌장에 의해 이끌린다는 것을 배웠지만 왕국의 더 큰 정치 구조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이 왕국은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곳의 대부분 사람들은 일본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공통의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지휘관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탐니가 가져온 소식입니다. 고아 아이들 무리. 이것이 이상한 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령관은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 그는 아이들을 게이트를 통해 일본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한다. 그들의 언어, 행동, 관습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은 왕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이 정보는 두 세계 간의 소통 개선과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이에 사령관은 이 단계가 더 강한 연결을 형성하고 미래의 평화로운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 게이트 반대편에서 아탐니의 상급자는 그에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사령관의 계획을 무시하고 그에게 난민들을 직접 돌보아주고 그들을 관찰하도록 명령한다. 지친 아탐니는 선임이 캐빈에서 나와 동료들에게 다른 임무를 맡기라고 지시한다. 각자 다른 일을 맡기라고. 구리바야시와 쿠라카와는 급식소에서 음식을 가져와야 하고 쿠라타와 타마다가 주둔지의 엔지니어에게 텐트를 가져오도록 해야 하며 그는 서류 작업을 맡기로 한다. 이렇게 말하며 아탐니는 모두를 해산시키고 고개를 숙인 채로 걷기 시작한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전 동료인 야나기다 중이가 그를 지붕으로 함께 가자고 부른다. 그는 아탐니에게 그가 일부러 드래곤을 잃고 난민들을 데려왔는지 빨리 묻는다. 그에게 빠르게 질문한다. 그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아트마니는 불안하게 부인하며 여기에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말한다. 엉기만 어조로 야나기다가 그에게 이곳은 그들에게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한다. 거주 가능한 땅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오염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일본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광물 매장지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 잘 모르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모른다. 이 지역. 그는 아트마니를 바라보며 이 특별한 지역이 반쪽이나 되는 세상과 맞서 싸울 만큼 가치 있는지 묻는다. 세상이 그들을 대적하고 있다. 이 지역은 그들이 일본과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아탐니가 자신의 뜻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난민들을 데려온 사람이며 여기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사람들과의 더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탐니는 모든 난민들을 모아 자신을 소개하고 이름을 등록부에 적도록 요청합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남자들에게 난민들을 위한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난민들에게는 불도저와 크레인이 위험하기 때문에 캠프 안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합니다. 곧 점심시간이 되고 모든 난민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찬 테이블 주위에 모입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찬 테이블 주위에 모입니다. 마법사 카이도는 일본 빵 한 조각을 먹고 기뻐서 소리칩니다. 그의 보조인 네레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테이블을 둘러보며 다양한 음식의 이름을 배우려고 합니다. 네레는 특별한 방어 병사들이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재빨리 손을 모아 기도를 합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아탐리는 특별 지역의 남녀 모두를 위해 따뜻한 목욕을 마련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작은 사치는 난민과 병사들에게 거대한 사기 진작이 되어 그들에게 진행 중인 스트레스에서 잠시나마 평화와 안식을 제공합니다. 그 베트는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빠르게 변해갑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대화하고 신화적인 세계에 도전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저녁, 엘프 소녀 레레와 고딩 여사제 롤이 함께 여성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 중에 투카는 처음으로 아탐리가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삶을 당황하고 감정이 북받쳐 그녀는 그와 다른 이들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일찍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금세 드러나고 그녀는 고개를 숙입니다. 수치심. 로리가 언제나 그렇듯 장난스럽고 지혜롭게도 따뜻한 미소로 투카를 위로한다. 그녀는 여기에 사는 모든 이들이 가족, 친구 또는 집을 잃은 적이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런 시기에 오는 친절함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로리의 말은 투카를 위로해 그녀에게 남아있는 슬픔 속에서도 평화를 찾게 한다. 곧 네레가 그들에게 특별 방어군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녀는 몇 가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그 병사들과 특별 방어군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온 전사들이다. 그리고 문 밖에는 일본 외에도 다른 나라들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 왕국의 다른 한쪽에서 피냐 공주가 두란경을 방문합니다. 그는 최근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심하게 다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군대. 그의 오른손과 발은 잘려나갔고 한때 거대했던 그의 모습은 이제 취약하고 무력한 상태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주가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두란에게 아르나즈 언덕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왔다고 알립니다. 그녀는 여러 출처로부터 고위 인사가 여관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녀의 관심이 끌렸습니다. 그러나 두란경은 그녀가 몇 달 전의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즉시 당황한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지 못했는지 묻는다. 거기서 피냐는 그의 비난에 놀라며 상황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아르나즈 언덕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점점 더 불만이 쌓인 두란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공주에게 황제가 연합군이 제기한 위협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황제는 이 위험에 직접 맞서기보다는 일본 군대를 이용해 연합군을 제거하는 계획을 세웠다. 관련되어 있다. 두란은 진정한 적이 일본 군대가 아니라 황제와 그의 숨겨진 의도임을 분명히 한다. 두란에 따르면 황제는 연합군이 제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그는 일본 군대를 더 큰 게임의 졸로 사용했다. 이 폭로는 공주에게 충격파를 안긴다. 그녀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하며 그의 결정과 제국의 고귀한 원인을 믿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결정과 제국의 고귀한 원인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며 전쟁을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고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진실의 무게가 피냐 공주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며 그녀는 두란의 말을 듣고 있다. 그녀는 아버지인 황제가 자신이 항상 믿어왔던 자비로운 통치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충격을 받는다. 왕국을 외부 침략자로부터 보호하기보다는 황제는 미래를 위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 계획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많은 이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포함했을지도 모른다. 환멸에 찬 듀란은 공주에게 진정으로 찾고자 한다면? 아르나즈 언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얼마나 배신했는지 이해하려면 그녀는 직접 방문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그녀는 직접 피해와 황제의 행동 뒤의 진실을 볼 수 있다. 행동 뒤의 진실을. 듀란의 차가운 말투는 공주에게 무거운 마음을 남기고 그녀가 아르나즈 언덕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 알게 될지. 피냐가 듀란경의 침대 옆에서 떠날 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과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불안한 인식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녀가 알고 있던 왕국에 대해. 듀란의 말은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며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제국과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공주가 여관을 나와 동료들에게 아르나즈를 방문해야 한다고 말하고 보조원 노르마에게 주요 부대에게 언덕으로 행군하라고 명령한다. 언덕 쪽으로. 한편 아타미는 만화 세계에 완전히 빠져 있어 웹소설에 흠뻑 빠져 행복하게 지내며 페이지마다 즐거워하며 현실 세계를 잊은 것처럼 보인다. 그는 환상적인 탈출에 너무 몰입해 있어 주변 사람들을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그들 주변. 그러나 그의 평화는 의무병과 구라바야시가 심각하게 걱정하는 표정으로 그의 엉덩이를 차서 그를 깨우려 할 때 곧 방해받게 된다. 그의 만화 트랜스. 의사가 중요한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는 아타미에게 엘프 소녀 추가가 최근 며칠 동안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추가는 음식, 물, 심지어 옷까지 모든 것을 2배로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과. 처음에는 이상하지 않게 보였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추가는 항상 한 부분은 완전히 손대지 않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더 혼란스럽게도 그녀는 한 남성을 위해 특히 한 인본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팀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녀가 왜 이런 고집을 부리는지 알아낼 수 없다. 언어 장벽 때문에 추커의 행동을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녀는 일본어에 능숙하지 않아서 팀에게 자신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팀. 엘프에 대한 지식이 있는 마법사 카토조차도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어둠 속에 있다. 그는 추커가 희귀한 유형의 엘프라고 언급하며 그녀의 종류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서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기가 더욱 어렵다고 말한다. 아타미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동안 추카에게 뭔가 분명히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아침, 노리는 추카를 방문하고 자신이 일본 방위군과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고 기쁘게 이야기한다.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지만 이곳은 음식, 물, 그리고 목욕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그녀는 자신이 예전에 살던 숲보다 이곳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추카에게 승인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자 친구의 눈에 슬픔이 있음을 느낀다. 추카는 한숨을 쉬며 언젠가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하고 혼자서 살아남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상황이 나빠지면 생존을 위해 언덕 병사들에게 자신을 팔아야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로리는 충격을 받고 그녀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네레가 도착해 함께 따라오라고 합니다. 새 소녀는 버려진 지역으로 가서 사방에 널린 죽은 드래곤들을 발견합니다. 네레는 아타미가 드래곤 비늘을 수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합니다. 추카가 이 비늘이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하자 네레는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방어군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자신을 팔 필요가 없다. 음식 때문에 추카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다음 날 아타미는 키라라에게 그가 드래곤 스케일을 모으고 있다고 말한다. 특별 지역에서 난민들이 무역에 대해 배우도록 돕기 위해서 그의 목표는 그들이 스스로를 돌보고 혼자서 생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아타미의 친절은 추카에게 간과되지 않았고 그녀는 그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그의 도움에 대해 그렇게 그들은 모두 지프에 타고 이탈리카의 땅을 향해 여행을 떠난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준비가 되어 있다. 아타미와 그의 팀이 이탈리카로 향하고 있을 때 키라라가 갑자기 그에게 근처 산에서 많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고 알린다. 아타미는 키라라에게 연기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지 묻고 키라라는 산으로 곧장 이어지는 도로를 가리킨다. 아타미는 자신의 경험으로 연기가 이탈리카 주변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는다. 네레는 연기가 이 지역에서 큰 것이 불타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아타미는 자신의 부대의 경계를 유지하고 주변을 면밀히 관찰하며 하늘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명령한다. 아타미가 대화 중일 때 와리는 입술을 핥는다. 흥분한 그녀는 근처에서 피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결국 피니아 공주와 그녀의 군대가 이탈리카 왕국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카 곳곳에서 칼과 피, 그리고 시체들이 보입니다. 공주의 군대가 성을 장악한 후 상황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의 그녀의 조수는 왜 이탈리카에서 도적들과 싸우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탈리카에서 명백히 짜증이 난 피니아는 이를 악물고 자신도 모르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무장 침략자들이 여러 영토를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다. 영토. 공주님은 일본군이 영토를 침략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화가 나서 이탈리카로 서두르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제 도적이 된 자신의 군대의 유해뿐이었다. 그녀는 보좌관에게 모두가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이탈리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침략에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명령한다. 또한 그녀는 죽은 도적들의 시신을 처리하고 강력한 장벽을 만들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도움을 주러 올 왕국 군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3일 이내 이 말을 하며 공주는 성의 휴게실로 향한다. 그곳에서 집사가 그녀에게 더 이상의 전투를 피할 방법이 있는지 묻는다. 공주는 전투를 멈추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대답한다. 남자들은 죽고 여자들은 공격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 가능한 한 싸워야 한다. 이 말을 한 후 공주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쉬기로 하고 집사와 하녀에게 중요한 일이 생기면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침대에 누우면서 그녀는 실망감을 떨쳐낼 수 없어 슬픈 기분이 든다. 그녀는 첫 전투가 재앙으로 끝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릴 적 그녀는 왕국의 가장 위대한 기사로 성장하는 꿈을 꾸며 최고의 강사에게 훈련을 받았다. 그녀의 목표는 멘토인 그레이의 도움으로 자신의 기사단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레이. 7년의 노력 끝에 그녀는 마침내 기사단을 설립했지만 아버지는 그녀가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기사단은 의식적인 목적, 즉 명예 경호원으로만 사용되었다. 몇 시간 후 하녀와 집사가 긴급한 소식으로 그녀를 깨운다. 그들은 성문에 사람들이 도착했다고 그녀에게 전한다. 하지만 그들이 친구인지 적인지 알 수가 없다. 공주는 재빨리 일어나 문으로 달려간다. 피어홀을 통해 들여다보니 지프차와 사람들이 내리고 있다. 그녀가 자세히 지켜보자 이들이 단순한 전사들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들 중에는 진정한 마법사 릴리, 악명 높은 수학자 로리, 그리고 희귀한 엘프 소녀가 있다. 소녀. 그녀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낯선 이들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할지, 아니면 그들이 적일지도 모르니 쫓아내야 할지. 잠시 고민한 후 공주는 문을 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자마자 서둘러 아타미를 밀쳐낸다. 엘프 소녀는 그녀에게 새처럼 머리가 나쁘다고 꾸짖으며 누군가 가까이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 문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곧 아타미가 깨어나 그의 동료들에게 대기하라고 요청하며 필요할 때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공주를 바라보며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피니아 공주는 이탈리카 요새 도시가 테사리아와 아피아 고속도로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어 중앙 상업허브라고 설명합니다. 이 중요한 위치 덕분에 이탈리카는 제국 귀족이 지배하는 세대 동안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마지막 통치자가 예기치 않게 죽으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세 딸을 남겼고 그들은 곧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장녀와 중녀는 모두 강력한 가문에 시집갔습니다. 막내인 무이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자매들 간의 권력 다툼은 더욱 격화되었고 아무도 명확한 리더십을 정립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제국이 다른 세계의 군대를 파견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각 귀족 가문은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으로도 지휘관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병력이 고갈되고 도시 방어를 이끌 인물이 없어지면서 이탈리카의 안전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산적과 적대 세력은 도시의 약해진 상태를 이용하였고 심지어 성벽을 방어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탈리카, 권력의 요새가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그곳의 사람들은 통제권을 위한 싸움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곧 피니아 공주가 한 방에 문을 연다.
그들이 방에 들어서자 아타미와 다른 이들은 막내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딸, 무이 공주가 왕좌에 앉아있다. 막내 공주는 겨우 11살로 차기 통치자로서 너무 어리고 이 엄청난 책임을 지기에는 이르다. 피니아는 무이 공주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녀의 대신 왕국을 돌봐달라고 요청받았다고 전한다. 그녀의 자리를 대신해 나중에 아타미는 피니아에게 현재 상황이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카와 무이 공주를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드래곤 비늘을 판매하고 잘 살기 위해 평화를 수립해야 한다. 공주는 아타미와 그의 팀이 남쪽 게이트를 장악하고 그들을 도와주도록 허락한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아타미는 곧 성의 지붕에 병사들을 배치하고 주변을 신중하게 살핀다. 그는 적의 정찰병이라 불리는 남자들과 말들이 한 무리 있는 것을 곧 발견한다. 그들은 남쪽 문을 노리고 있다. 그의 동료는 적이 도시를 포위할 만큼의 병력이 부족하고 북쪽은 가파른 절벽이어서 아마 3개의 문의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아타미는 조금 걱정된다. 왜냐하면 남쪽 문을 지키는 병사는 12명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공주를 도와주겠다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 아타미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빠르게 진을 치도록 명령하며 그들이 신중하게 배치된 자정의 적이 동문에서 기습 공격을 시작하고 아타미는 불량배들이 남문을 목표로 삼지 않았음을 빠르게 깨닫는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군인을 배신하는 자들이다. 한편 공주와 그녀의 기사단은 동문에서 또 다른 불량배 무리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밤이 깊어지면서 화살이 성으로 쏟아지기 시작하고 방어자들 사이에 패닉이 일어난다.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지며 그들은 불량배들이 혼자가 아니고 영혼을 다루는 자가 공격에 합류했음을 곧 발견하게 된다. 갈등에 대한 더 큰 위협, 방어자들과 강도들 사이에 잔 브루텔한 싸움이 벌어지고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피를 흘리는 상황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공주는 무의미한 폭력에 압도된다. 그녀의 기사들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쓰고 성의 방어자들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자신의 국민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공주는 깊은 무력감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아타미와 그의 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그녀에게 죄책감의 파도가 밀려든다. 그녀는 그들이 북쪽 문으로 가는 자살 임무를 보내게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 그렇게 보인다. 도적대들은 이탈리카를 점점 장악해 나가며 파괴를 퍼뜨린다. 그들은 주민들을 살해하고 상처를 입히며 공포와 혼란을 남긴다. 황제군은 최선을 다해 막아보지만 병력이 적어 공격자들을 저지하기 어렵다. 더욱이 황제군의 사령관이 포로로 잡히면서 상황은 악화된다.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우지만 도적대들의 수가 많아져 점점 견디기 힘들어진다. 상황은 악화된다. 황제군 사령관이 포로로 잡히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싸움 중간에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임을 당하고 이탈리카의 군인들과 사람들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인다. 사령관의 죽음 소식이 빠르게 퍼져 도시에 방어자들과 시민들 사이에 공황을 일으킨다. 그들의 리더 없이 방어자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도적들은 더 강해지며 성 공략에 가까워진다. 이 혼란 속에서 도적의 리더가 앞으로 나와 연설을 한다. 그의 부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는 아르나스 언덕에서의 패배 이후 복수의 기회가 왔음을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마침내 왔군. 그는 그들이 그 전투에서 죽은 형제들을 떠올리게 하고 제국군이 그 대가를 치르도록 약속한다. 제국군이 대가를 치르도록 약속한다. 도적 무리의 수장의 말은 그들을 흥분시키고 그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그는 제국군 병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처형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그들을 죽임을 당할 가치가 있는 배신자라고 부른다. 그들의 배신자라고 부른다. 그의 연설은 도적들을 더욱 열심히 싸우게 만들었고 이탈리카의 수비대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탈리카의 수비대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곧 제국군 사령관 노먼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노먼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로 인해 공주 주변의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그녀에게 일본 방위군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촉구한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하고 성문이 곧 취약해질 것이 분명해지면서 도적들이 들어와 내부의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녀의 고문은 유일한 선택이 특수부대를 호출하고 즉시 사람들을 대피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시간이 촉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편 누리는 더 이상 도적들과 싸우는 것을 참을 수 없어 동쪽 성문 쪽으로 달려간다. 이를 보고 아타미와 그의 동료들은 그녀를 따라 지프차를 몰고 가고 아타미는
401 보강대에게 동쪽 게이트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한다. 곧 일본군 401 보강대의 전투 헬리콥터들이 동쪽 게이트로 향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제자리를 잡기 위해 이동한다. 곧 누리가 전투 지역에 도착하고 전투 중인 남자들 사이에 서게 된다. 그들은 그녀를 보고 충격에 빠진다. 그녀는 무적의 손 도끼를 사용해 악당을 처치하고 신속하게 전장을 장악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아타미의 명령에 따라 전투 헬리콥터들이 악당들에게 미사일과 기관총으로 사격을 시작한다. 적들의 기지를 천천히 파괴하고 빠르게 무장 해제하며 그들을 도망치게 강요한다. 용감한 강도단은 잘 훈련된 401 전투 헬리콥터 앞에서는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다. 곧 아타미와 그의 팀도 동쪽 문에 도달하여 적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비에 젖은 고양이처럼 도망간다. 아타미가 그녀의 뒤를 지켜주자 루리가 다시 싸우기 시작해 그 범인들을 발밑의 벌레처럼 죽인다. 마침내 그녀는 범인 군대의 사령관을 죽이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죽자 군중은 혼란에 빠진다. 전투 헬리콥터의 지휘관이 아타미에게 성에서 신속히 대피하라고 요청한다. 적의 기지를 10초 안에 타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지를 파괴한 후 병사들은 헬리콥터에서 하강하여 구조작전을 시작하고 공주는 사람을 몇 초 만에 죽일 수 있는 이상한 기계에 경탄하며 바라본다. 몇 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산적들이 소탕되고 병사들은 지역 주민들을 찾고 사람들의 집을 복구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사람들의 집을 복구하는 것. 공주의 고문들이 그녀를 찾아와 그들이 마침내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공주는 승리한 것은 제국군이라고 선언하지만 일본 자위대와 에모이의 여제사인 누리 덕분에 성공적으로 구출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들 모두 그녀는 일본 자위대가 그들의 왕국의 적이며 아르니스 힐을 점령했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이텔리커를 구하기 위해 더 위험한 세력이라고 불릴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한다. 그녀는 두렵다. 만약 일본 자위대가 그들의 적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 그리고 고문들은 포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국의 가장 중요한 농업지역인 이텔리커는 이 세력에 의해 점령당했을 것이다.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들은 모두 이텔리커의 왕실 법정에 모인다. 무이 공주 앞에서 아타미는 그들이 죄수의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존중받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곧 협상이 끝나고 방위군은 공주에게 외교, 대표단, 보안 비용을 부담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방위군은 이탈리카 도시를 점령하지 않을 것이며 즉시 떠날 것입니다. 즉시 떠납니다. 하지만 기지로 떠나기 전에 아타미 팀의 소녀들은 상인에게 용 비늘을 판매하러 갑니다. 조금의 협상 끝에 넬리는 200개의 용 비늘에 대해 3만 은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늘. 하지만 나머지 1만 은하에 대해 상인은 그들에게 최근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것으로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이 끝난 후 그들은 모두 언덕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지만 갑자기 지프가 소음을 내며 멈추고 운전사가 아타미에게 다시 연기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망원경을 사용해 자세히 바라보니 말을 타고 있는 소녀가 보입니다. 그녀는 말입니다. 이상한 소녀는 금발머리에 티아라를 쓰고 있으며 그 뒤에는 그들의 매력적인 여성들이 있습니다. 아타미가 자세히 보니 제국 왕국의 깃발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히 그 소녀들이 공주가 이전에 말한 왕국의 질서의 기사들인 로즈 오브 오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발의 기사들이 지프 앞에서 멈추고 그들이 다른 왕국의 적인지 화를 내며 묻는다. 그들은 다른 왕국의 적인가? 아타미가 설명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또 다른 기사가 그의 목에 칼을 대며 조용히 하라고 한다. 아타미가 다시 말하려고 하자 기사가 그를 때리고 다른 군인들은 무례한 기사들을 쏠 준비를 한다. 하지만 아타미는 그들에게 자신을 두고 도망치라고 요청하고 모두 재빨리 지프를 돌려서 떠난다. 아타미는 기사들에게 인질로 남겨진다. 기사들은 아타미를 두들겨 패고 나서 그를 공주에게 데려간다. 공주가 멍이 든 아타미를 보자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던진다. 기사 중 한 명의 얼굴을 보며 그들을 바보들로 부르며 그들의 구세주 아타미를 납치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이탈리카 시와 특별방어군 사이에 체결된 조약을 위반했다며 슬프게 말하고 이는 분명히 방어군이 이탈리카에 대해 전쟁을 선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편 아타미의 팀과 다른 이들은 아타미가 돌아오기를 절박하게 이탈리카의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사령관인 장군은 해질 무렵까지 기다리겠다고 선언하며 아타미가 돌아오지 않으면 성으로 들어가 그를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아타미의 가장 가까운 보좌관이 소녀들에게 아타미가
레인저이고 그들은 이를 듣고 충격을 받는다. 만화를 집착하는 사이코처럼 보이는 아타미는 사실 잘 훈련된 레인저이다. 그는 지옥 같은 훈련을 거쳤고 강철 같은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아타미의 흔적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성에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엘프 소녀는 그녀의 수면 마법을 사용해 자장가를 부르며 경비원들을 깊은 잠에 빠뜨리고 곧 모든 사람이 잠이 든다. 그녀는 재빨리 성의 지붕으로 올라가 병사들에게 들어갈 신호를 보낸다. 병사들은 신속하게 제자리에 배치된다. 성 안에서 아타미는 붕대를 감고 회복을 돕기 위해 잠에 든다. 그가 깨어나면 자신이 여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에 약간 놀란다. 신화 속의 생물들처럼 그중 하나는 고양이 귀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토끼처럼 생겼습니다. 곧 수석하녀가 방에 들어와 아타미에게 그가 공주의 방에 있으며 그녀가 하인들에게 잘 돌보라고 명령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그가 가는 길에 그를 그렇게 못되게 대했던 기사들이 엄하게 처벌받았고 그들 모두 그가 사랑하는 마을을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마을을 하녀는 왕국을 구한 사람이 그렇게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복수를 위해 이탈리카 도시를 파괴하고 싶다면 그들도 그를 지지할 것이지만 무이 공주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타미는 그들이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빨리 안심시킵니다. 하인이 미소를 지으며 그가 회복될 때까지 4명의 가정부가 그를 돌볼 것이며 아타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곧 귀여운 토끼귀 소녀가 모두에게 아타미의 방 창문을 누군가가 강제로 열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석 하인이 그들이 아타미의 친구일 수도 있다고 대답하며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그들을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아타미가 소녀들에 대해 묻자 하인은 그중 한 명은 미미나라는 전사토끼, 다른 한 명은 페르시아라는 고양이, 세 번째는 이레아라는 메두사, 마지막은 몬이라는 인간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메두사가 사람들의 에너지를 머리카락으로 빼앗을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아타미가 회복하는 동안 그를 지키도록 훈련받았다. 갑자기 아타미의 군동료들이 방에 들어와 누가 그들의 대장을 빼앗으려 하면 공격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아타미가 보통의 소녀들에 의해 왕처럼 대접받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들의 턱이 바닥에 떨어진다. 곧 군인들은 아타미의 간호소녀들과 수석하녀와 잘 지내기 시작한다. 남자들은 소녀들에게 작업을 걸고 수석하녀는 놀이에게 매달려 그녀의 축복을 받으려 한다. 주변의 활기찬 분위기를 보며 아타미는 모두가 친근하게 그들은 이탈리카에서 좀 더 머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문화 교류의 이름으로 함께 공주는 장미 기사단의 기사들을 부르고 금발 기사를 향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아타미를 잘못 대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그의 용서를 얻기 위해 매력을 사용하라고 제안한다. 공주는 이것이 그들이 사건을 평화롭게 넘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마지못해 금발 기사는 동의한다. 그녀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아타미의 방으로 가지만 혼자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활기찬 모임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방에는 사람들이 대화하고 웃고 있으며 아타미는 그 한가운데에 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무시하며 금발의 기사단은 굴욕감을 느낀다. 그녀는 자신이 존경받는 팔라스티아 가문의 둘째 딸이라는 것을 상기한다. 하지만 아타미는 그녀를 보지도 않는다. 이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분노가 빠르게 휩싸인다.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아타미에게 돌진해 그의 얼굴에 3개 슬랩을 날린다. 큰 멍이 남는다. 소란이 일어나 그들은 공주 앞에 불려간다. 공주는 아타미의 얼굴에 난 멍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금발 마법사가 다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주는 한숨을 내쉰다. 좌절감. 그녀는 아타미가 보복하여 그의 군대를 보내 공격할까 두려워하며 걱정을 시작한다. 그것은 그들의 불안정한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군인들은 공주에게 아타미를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그녀가 자신의 기사들과 혼자서 대처할 수 있다고 전한다. 또한 아타미는 그들의 국가 상원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그곳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주는 상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녀는 아타미가 자신의 기사들의 부정행위를 불평할까 걱정하며 일본 상원이 이탈리카에 대한 전쟁을 촉구할까 두렵다. 그래서 공주는 재빨리 왕좌에서 일어나 아타미와 함께 상원에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음 날 아타미의 동료들과 피니아 공주는 상원으로 향합니다. 아르나즈 언덕에 가까워지자 공주는 총으로 훈련하는 병사들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네일리에게 이 병사들이 마법을 사용하는 마법사인지 물어봅니다. 네일리는 고개를 저으며 병사들은 마법사가 아니라
총이라는 무기를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총을 나판환을 사용하여 폭발을 일으키는 원통형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이 무기와 그녀의 훈련이 결합되어 병사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전투. 네일리는 그들의 독특한 전투 방식이 아르나즈 언덕에서 제국군을 이긴 이유라고 덧붙인다. 제국군을 이긴 이유라고 덧붙인다. 공주가 밖을 힐끗 바라보자 호기심이 두려움으로 바뀐다. 전차, 헬리콥터, 총을 들고 있는 병사들이 보이며 그녀에게는 낯설고 무섭게 느껴진다. 압도된 그녀는 이 기계와 무기를 다른 세계의 괴물에 비유하며 인간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느낀다. 기지 캠프에 도착한 후 공주는 특별 지역의 모든 방어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하자마 중장에게 인도된다. 넬리도 통역사와 중재자 역할을 하며 동행합니다. 장군이 제국 지역에 고귀한 공주가 왜 이곳을 방문했는지 묻자 그녀는 사과하며 그들의 부대가 아타미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답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 합니다. 장군은 보고서를 읽었다면서 하급 관리들 사이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위 수준에서의 오해. 공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유감스럽다고 답합니다. 그렇다. 장군은 공주가 제국과 방어군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조약 때문에 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문제에 대해 항상 조건을 제고하고 새로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주는 현재 조약의 조건이 괜찮다고 재빠르게 답합니다. 장군의 보좌관은 공주에게 아타미가 그들의 의무로서 특별지역에서의 타박상을 공주와 기사들이 아닌 것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합니다. 기사들. 그날 저녁 아타미는 자신의 오두막에 앉아 특별지역에서의 의무 때문에 애니메이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며 바쁜 삶에서의 휴식을 바랍니다. 바쁜 삶. 그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잠에 빠져들기 직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를 깜짝 놀라게 한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내리가 완전히 지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의 눈은 처지고 목소리는 부드럽고 그녀는 하루 종일 방어군과 그녀의 왕국 사람들을 위해 통역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캠프로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묻는다. 아타미는 시계를 힐끗 보고 찡그린다. 이미 늦었고 이 시간에 지프차를 정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는 그녀가 그의 오두막에서 하룻밤 자고 좀 쉬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다. 네리는 잠시 망설이지만 논쟁할 힘이 없어 고개를 끄덕인다. 네리의 몸이 제대로 가라앉기 전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잠이 든다. 그 자리에서 아타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쉰다.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불을 덮어준다. 편안하게. 그는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고 잠시 그녀를 지켜볼 생각이다. 잠시 동안. 하지만 하루의 사건들이 그를 지치게 했다. 그가 침대 가장자리에 머리를 기댄 채로 잠이 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 침대에 다음 날 요정 소녀 로리, 네리, 그리고 마법사가 일본으로 가기 위해 게이트를 통과할 준비를 한다. 일본 관리들의 추가 질문을 받기 위해서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공주가 금발의 기사와 함께 몰래 동행하겠다고 합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곧 그들은 게이트를 통과해 일본에 도착하고 고층 건물과 마천루가 곳곳에 있는 모습에 모두 충격을 받는다. 공주는 하늘을 찌르는 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 문명에 대해 전쟁을 시작한 제국이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타미가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곱슬머리의 한 남자가 자신을 정보본부의 대표인 코미카도라고 소개한다. 안전하게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아타미는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그가 공안부 소속인지 묻는다. 부서. 이상한 남자는 웃으며 답하고 아타미처럼 똑똑한 사람은 사람의 정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코미카도가 메모장을 꺼내 아타미와 그의 배경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는 아타미를 조사했고 그가 훈련생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성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다른 훈련생이 부상을 당해서 겨우 마지막 자리를 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졸업했지만 겨우 합격점만 받아서 그의 상관이 화가 나서 그를 특수부대 학교에 집어넣었고 그는 어떻게든 졸업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타미는 그 후 나라시노로 정근되었다. 개인 평가가 좋지 않아 그는 소위에 머물렀지만 긴자 사건 이후로 그는 중위로 진급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근무 태도가 나쁜 게으른 아타미가 결국 AS 랭커가 되었다는 것이다. 미군의 그린 베레와 델타포스를 모델로 한 특별한 군인 그룹이다.
아타미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한다. 만약 개미 집단이 가장 게으른 개미를 없앤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대신 게으르게 되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필요해. 낯선 사람은 아타미를 비웃으며 게으른 사람들처럼 중요한 자리에 오르면 그들은 분명히 망할 거라고 조롱한다. 곧 그들은 모두 버스에 올라타고 시장과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도시를 지나간다. 제국 지역의 손님들은 사람들로 가득한 이상한 건물들을 보고 매료된다. 안에 사람들이 있는 그들은 손님들을 위해 정장을 사기 위해 의류 매장에 들러 국회의사당을 방문할 때 입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 간단한 점심을 먹으러 간다. 어느 시점이 지나고 그들은 공주가 총리 보좌관과 외무부 장관에게 소개되는 상원 건물에 도착합니다. 보좌관은 그들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모두가 같은 입장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곧 일본에서는 긴자 사건 이후 4개월 만에 오늘 국회에서 첫 번째 질문과 답변 시간이 열린다는 소식이 퍼집니다. 특별 지역에 있었던 방위군 인원들과 초대된 난민들도 포함됩니다. 저녁에 손님들과 국방군을 위한 기자회견이 마련된다. 국방군. 아타미가 난민들과 함께 들어서자 카메라 셔터가 흥분으로 터진다. 그리고 곧 논의가 시작된다. 곧 한 여성이 단상으로 올라가서 자위대의 신속하지 못함을 비난한다. 진자 지역에서 드래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그녀의 질문에 대해 아타미는 차분하게 드래곤이 더 강하고 막강했기 때문에 자위대가 별로 할 수 없었다고 답한다. 더욱이 그들은 드래곤의 몸에 튕겨나가는 충분한 활력이 부족했다.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입자빔, 레일건, 중력탄 또는 그런 것이요. 드래곤의 힘의 증거는 특별한 지역에서 수집된 비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늘이 텅스텐만큼 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고온의 불꽃을 내뿜습니다. 따라서 이런 괴물과 싸울 때 제로 피해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여성은 내리를 특별지역의 스태프 군대가 만든 난민 캠프에서 살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내리는 침착하게 캠프에서 모든 의복, 음식, 셀터, 일과 정신적 필요가 충족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여성의 스태프의 대응이 150명의 사상자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묻습니다. 내리가 부인합니다. 여성이 엘프에게 귀가 진짜인지 물어봅니다. 엘프 소녀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귀를 드러내자마자 관중들은 진짜 엘프 소녀를 보기 위해 광란이 됩니다. 소녀. 놀란 여성은 SDF가 용 공격을 다루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공격. 엘프 소녀는 그녀도 그때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그때. 다음으로 로리의 차례입니다. 첫 질문은 그녀의 이름입니다. 이 질문에 루리가 난민 수용소의 생활을 묘사하라고 요청받자 그녀는 매우 단순하다고 답한다. 그녀가 일어나면 기도를 하고 밤에는 평화롭게 잔다. 그녀는 시간을 보내며 먹고 싸우며 전쟁의 신에게 제물을 바친다. 그 여성은 보고서에 따르면 드래곤 공격으로 난민 중 1명이 3명 중 1명이 죽었다고 한다. 반면에 SDF는 사상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으로 그들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결국 민간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 질문을 한 후 여성은 비웃으며 마침내 스태프 부대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갑자기 로리가 미크에게 여자를 바보라고 소리 지르며 외칩니다. 로리는 방어군이 용과 싸우면서 피난민들을 방패 뒤에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군인들이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헛되이 죽었는데 누가 편안히 앉아서 불평만 하는 일반 백성들을 보호할까요? 그들이 불필요하게 죽었다면 누가 일반 사람들을 보호할 것인가? 그녀는 방어군이 불용과 싸워 살아 돌아왔으니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그 군대가 불의 용과 싸워 살아 돌아왔다고 덧붙인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다. 또 이미미의 군대는 3명 중 2명의 피난민들을 살리면서 자신들의 목숨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군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그런 다음 여자는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인다. 로리의 대답에 화가 난 여성이 로리를 무례한 소녀라고 꾸짖는다. 노인들을 대하는 법을 모르는 그녀는 로리의 가치관이 부족하다며 비꼬고 일본의 관습과 행동에 대해 가르치려 한다. 행동에 대해 로리가 다시 한번 뻣뻣하게 굴자
그녀는 그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준비한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타미가 빠르게 개입하여 주제를 바꾸려고 시도한다. 변경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매크를 가져다가 모든 사람에게 로리가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일 수 있다고 알린다. 하지만 그녀는 방 안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여자가 다시 일어나서 그녀의 나이를 묻고 로리는 그녀가 961세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엘프 소녀는 165세입니다. 넬리는 다시 매크를 잡고 그녀가 15세의 인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엘프 소녀 튀카는 1000년을 사는 희귀한 엘프 요정입니다. 그리고 로리는 나이가 멈춘 반신이기 때문에 수명의 개념이 그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후 공주에게 긴자 사건 이후 일본 정부에 의해 잡혀간 죄수들을 되찾아오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타미는 지하철로 난민들을 데려갑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하에서 기차가 달리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곧 그들은 도쿄로 데려갈 코미카도를 만난다. 그곳에서 기차를 갈아탈 것이다. 기차를 바꾸게 된다. 이는 그들의 비밀 작전의 일환으로 중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이다. 중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이다. 도쿄에 도착하자 그들은 지하철이 사고로 더 이상 운행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사고로 더 이상 운행되지 않는다고 들었다. 코미카도는 이타미에게 뭔가 수상하다고 말한다.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탄 정보원이 그들에게 아키하바라로 가라고 하고 이타미는 모두를 데려간다. 그들의 전 아내의 집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두 이타미에게도 전 아내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그가 미친 사람과 결혼할 정도로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타미와 같은 사이코와 결혼할 만큼 미친 사람. 이타미는 아내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공격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자신도 위험에 빠지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고 모두 그녀에게 동의한다. 모두 그녀와 동의한다. 이타미는 그들이 가는 길에 코미카도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그 남자는 누구보다도 의심스러워 보이고 정보가 새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미행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인다. 그들이 미행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밤이 되고 모두 잠든 사이에 이타미의 전 아내 리사는 바쁘게 글을 쓰고 있다. 그녀가 다음 날 제출해야 할 만화. 한 병사가 리사에게 이타미와의 결혼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현재 이타미와 친구라고 답한다. 그녀는 그들이 싸워서 헤어진 것이 아니며 보통 커플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한다. 그들은 보통 커플들과는 조금 다르다. 다음 날 그들은 모두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로 가득 찬 곳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그룹은 두 팀으로 나뉘고 이타미와 리사는 첫 번째 그룹을 맡아 시부야에서 쇼핑을 하기로 하고 다른 병사는 공주와 기사와 함께 도서관으로 가서 일본 문학에 대해 배우기로 한다. 그들이 일본 문학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은 곧 시부야 한가운데에 도착하여 와리의 드레스를 고르는 것을 도와주고 트렌디한 옷을 사주고 있다. 한편 공주는 책으로 가득 찬 건물을 보고 말문이 막힌다. 책들로 가득한 건물이다. 그들이 일본 관광에 바쁘게 지내는 동안 이타미는 오랜 멘토인 일본의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러 간다. 마침내 그들은 지하철에서 모여 함께 온천으로 가기로 한다. 오랜 여행 끝에 이타미와 그의 그룹은 마침내 온천에 도착한다. 모두가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목욕을 즐길 생각에 신이 났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다. 와리가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그녀의 날카로운 눈에는 목욕탕에서 450m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그들을 감시하고 있던 병사 중 하나였다. 그 병사는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상관들에게 급히 보고했다. 그는 손님이 그를 그렇게 멀리서 발견했다고 말했다. 장관, 이것으로 그녀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사람임이 명백해졌다.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위험한 사람임이 명백해졌다. 그룹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비밀 군대팀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특수 지역 게스트와 이타미의 움직임에 대해서 온천 근처에서는 일본군과 외국군이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훈련 연습. 드릴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와리가 쉬기 어려웠다. 그룹의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는 동안 와리는 깨어 있었다. 그곳 주변의 소리와 긴장된 분위기 때문에 그녀가 이를 이완해. 그날 밤 늦게 일본군에게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다. 상급자들은 그들에게 모든 훈련을 중지하고 기지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결정은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일본 및 외국 정부. 그 계약은 특별지역 손님들을 보호하고
어떤 것을 피하는 것과 관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 목욕탕 안에서 와리는 멈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이토미를 덮치려는 그녀 자신을 막습니다. 마지못해 이타미는 성적 욕구가 강한 와리로부터 자신을 구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붙잡는다. 땅에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다행히 이타미는 전화통화로 구출되고 그는 즉시 와리를 밀어낸다. 전화기를 피해 뛰어듭니다. 와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이것을 휴대폰이라고 하며 중요한 일에 전화를 걸기 위해 사용한다고 대답한다. 와리는 불만을 표하며 그의 도구들이 언제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타미는 도착한 메시지를 보고 그것이 국방부에서 온 것임을 깨닫는다. 여관 밖에서 일본과 외국 군인들이 맞대면하고 있다. 와리는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두 어포징 포어스 앞에 착지한다. 그녀는 빠르게 움직이며 손도끼를 사용해 그들의 공격을 쉽게 피한다. 그녀가 전속력으로 달리자 군인들이 그녀를 향해 사격하지만 그들의 총알은 빗나간다. 대신 혼란 속에서 서로를 맞히게 된다. 와리의 빠른 움직임과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은 양쪽 모두를 힘들게 만든다. 따라와. 외국 군인들이 일본 군인들과 맞서기 위해 보내졌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하지만 와리가 그들의 계획을 방해한다. 그녀는 혼란을 최대한 이용해 상황을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린다. 한 부상당한 군인이 상관에게 보고를 하면서 그들이 특별한 지역에서 온 이상하고 위험한 방문자들과 마주쳤다고 설명한다. 한편 여관 안에서는 이타미가 바닥에 누워있다. 그는 총알이 유리창을 깨는 소리에 모두 머리를 숙이라고 외친다. 총격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주위에 크게 울려 퍼진다. 이타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하지만 밖의 소음은 더욱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그는 와리의 격렬한 웃음을 들으며 그녀의 광란을 계속 듣는다. 총소리와 와리의 끊임없는 공격은 상황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상황은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모두 여관에서 나와 리사는 뜨거운 샘 주변에서 피와 시체를 보고 겁에 질린 고양이처럼 보인다.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묻고 이타미는 공안부가 곧 올 것이라고 대답하지만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동료인 타미다와 쿠라바야시에게 그들이 가진 모든 무기를 가져오고 모두의 물건을 챙기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릴 수 없다. 그는 동료들인 타미다와 쿠라바야시에게 모든 무기를 가져오고 모두의 물건을 챙기라고 명령한다. 모두의 물건을 챙기라고. 타미다가 공주와 금발 기사에게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라고 요청한다. 출발할 준비를 하라고. 이타미는 다치고 있는 와리를 걱정하며 가까이 다가가지만 와리는 자신의 몸이 다시 재생될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녀는 반신은 죽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자정이 되자 그룹은 온천 지역을 나서지만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아 기쁘고 국방부가 여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외세의 희생양이 되었을 것이다. 곧 그들은 국방부 소속 운전사가 있는 차량을 보게 되고 타미다는 재빨리 그의 관자놀이에 총을 겨누며 지프에서 내리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지프의 운전자를 내쫓고 네레가 마법으로 그를 잠재웁니다. 지프를 타고 그들은 도망치듯이 떠나고 이타미는 긴자 지역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그들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당황한 상태에서 활달한 타미다가 이타미에게 왜 지라를 놓고 도망치고 있는지 묻습니다. 쥐처럼 도망다니는 거냐고. 이타미는 긴 침묵 끝에 모릅니다라고 답하고 화난 타미다는 이타미에게 총을 겨누며 농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쏘겠다고 합니다. 공주가 일본 정부에 팔려온 건지 묻습니다. 이틀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차와 목적지를 여러 번 바꾸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와 제국 간의 협상을 중지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덧붙입니다. 즉, 그들은 평화회담을 위해 여기에 있지만 그녀는 어떤 집단이 평화를 원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고 싶어 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싸우고 싶어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긴 여행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일본 방위군의 군사기지에 도착합니다. 여행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요. 세 소녀가 자신들을 위해 음료수를 사러 나가 있는 동안 리사는 이타미를 조금 놀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엘프를 좋아하냐, 고딕 로리를 좋아하냐고 묻습니다. 그녀의 기준에 따라 성격이든지 플래티넘 블론드를 보호하고 싶든지 이타미는 모든 질문에 동의하고 리사에게 머리에 주먹을 맞는다. 모두가 지프에 돌아온 후 리사는 노트북을 사용해 다음 날의 일정을 알아본다.
그녀는 이타미에게 로리가 엘프를 데리고 가고 레일리가 긴자 기념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후 그들은 특별 지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녀는 이타미에게 사람들이 그들의 반응과 국회를 좋아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팬이 되었다고 신나게 이야기한다. 이것은 긴자 지역 주위의 모든 사람들 덕분에 대낮에 그들이 공격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이다. 리사는 공식 웹사이트를 해킹하고 점심시간까지 다른 사이트에 더 많은 정보를 업로드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일본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총리의 사임과 그의 입원 소식에 충격을 받습니다. 멀리서 그레엄 요원의 지휘 아래 외국 요원들이 특별 지역의 사람들을 납치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다른 두 나라의 요원들도 근처에 있어 온천에서 팀을 잃었고 총리가 사임했기 때문에 협상이 더 이상 불가능해져 미션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레엄은 특별 지역의 사람들이 나타나자마자 팀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군중 속의 공황을 일으키고 TV 연결을 끊고 그들을 납치할 것입니다. 곧 아타미는 긴자 지역에 도착하고 특별 게스트를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들은 특별 게스트를 보려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게이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타미가 로리를 맞기 전에 그녀는 지프에서 뛰어내리고 군중은 그녀를 실제 만화 캐릭터를 본 것처럼 환호합니다. 그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소녀를 보게 되어 신이 나고 그녀에게 꽃다발과 꽃을 쏟아냅니다. 아타미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총리의 사태와 리사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벤에서 뛰어내리고 리사에게 차량을 가져가서 어딘가에 버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가능한 빨리 그녀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 후 그는 그의 두 동료인 타미다와 쿠라바야시에 명령하여 특별 지역에서 온 5명의 손님을 지키게 하고 만약 누군가 그들을 해치려 한다면 그들은 자유롭게 발포할 수 있다. 군중은 손님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고 뉴스 채널에서는 국회에 나타났던 소녀들이 긴자 지역에 도착했으며 그들은 추모비에 꽃을 놓은 후 특별 지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한다. 도시는 그들의 팬들로 붐비고 그들은 손을 흔들고 꽃을 건넨다. 한편 반대편에서 그레이엄은 손님들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걱정하고 있다. 갑자기 공안 수장인 코마카토가 그들을 방문하고 그는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레이엄에게 자신에게 똑똑하게 굴면 그들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힐 요원들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좌절한 그레이엄은 즉시 전화를 걸어 상사들에게 모든 시 요원팀이 체포되었다고 알립니다. 기념비에서 고인의 안녕을 기원한 후 긴자 지역의 문이 열리고 손님들은 제국으로 떠나며 군중은 그들을 위해 환호합니다.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곧 그들은 특별 지역에 도착하고 아타미는 그의 군인 친구들로부터 환영받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밤에 공주는 금발의 기사에게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싸우기로 선택한다면 일본군에게 제국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황제에게 알리는 편지를 쓰고 다음 날 수도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긴자 지역 사건 이후 5개월, 이탈리카 전투와 다른 사건들 이후 아르나스 언덕은 매우 평화롭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상품이 문 그림자 아래에서 교환되기 시작하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알루스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난민 캠프 지역은 번화한 도시로 발전했다. 한편 일본을 직접 목격한 피나 공주는 궁전으로 돌아와 평화를 가져오고 그녀와 함께 외교부의 대사인 스가와라 후지가 동행했다. 비밀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공주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제국의 생존은 일본과의 평화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일본과 함께 곧 시세로 경의 저택에서 파티가 열린다. 공주는 대사에게 마르도스 가문이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 중 하나이며 상원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협상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아르나스 언덕의 대학살 이후 제국은 그들의 군대를 재건하고 있지만 전쟁과 평화를 선택할 권리는 원로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원로원의 한 파벌은 황제의 권력을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전쟁을 일으킨 자가 바로 그 황제입니다. 저녁 식사 후 공주가 대사관을 시라코스 경에게 데려갑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대사를 일본의 대표로 소개합니다. 신비롭고 먼 나라입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 시라코스 경은 이 드문 만남에 흥미를 느껴 대사에게 자신의 고향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대사관장은 자랑스럽게 일본이 아름다운 네 계절이 뚜렷하고 울창한 숲과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더욱 좋은 뜻을 전하기 위해 대사관장은 일본에서 온 선물 모음을 선사하며 우정과 존경의 상징으로 제공합니다. 시세로 경은 선물을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그것들은 정교하고 잘 만들어져 있으며 일본의 높은 장인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과 재능을 깨달은 경은 그는 이 나라의 능력을 더 빨리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임원 땅에 호기심을 느낀 시세로 경은 일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봅니다. 대사는 일본이 그들의 세계를 연결하는 마법의 문 너머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세계를 연결하는 마법의 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가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일본은 현재 이 세계의 지배 세력인 제국과 전쟁 중입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경은 즉시 공주의 행동이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제국의 왕족인 피나 공주가 적과 비밀리에 동맹을 맺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녀의 적과 비밀리에 동맹을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행동은 드러날 경우 심각한 처벌, 심지어 사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걱정을 느낀 대사는 차분하게 그의 앞에 종이 한 장을 놓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 문서에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시세로 경의 조카가 일본에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대사는 피나 공주가 두 나라 사이의 중재자로 나서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목표는 긴장을 완화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공정한 포로 교환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섬세한 계획은 시세로 경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키케로 자신, 대사는 주님께서 피나 공주가 황제와의 협상에서 지원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황제, 그녀의 성공은 키케로 경과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그녀의 곁에 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관련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쟁 중인 국가들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대사는 키케로 경에게 그의 조카가 죄에 깊게 대우받을 것이며 그들을 제외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키케로 경은 잠시 자신의 선택을 고민하며 제국에 대한 충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충돌합니다. 마침내 그는 공주를 돕기로 동의합니다. 그의 조카의 생명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며 그는 이 동맹에서 평화의 가능성을 봅니다. 한편 아타미와 그의 조수는 새로 세워진 마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타미는 캠프가 활기찬 장소로 변한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조수는 마을의 갑작스러운 규모 증가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이곳이 운영되는 유일한 이유는 무이 공주가 자신의 하녀들을 빌려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일부 하녀들이 술집에서 일하고 있어 젊은 군인들이 술집의 단골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은 기괴한 괴짜를 쫓아낸 로리를 만난다. 그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함께 근처 바에 가서 음료를 마시고 누군가를 찾고 있는 엘프 소녀를 발견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고 계속해서 찾으러 간다. 아타미의 팀에 있는 의사는 엘프 소녀가 매일 밤 죽은 아버지를 찾으러 간다고 말하며 그들을 멈춰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로리가 정말 엘프 소녀에게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야 하는지 묻자 의사는 사람들이 계속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 아타미는 의사에게 엘프 소녀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들은 그녀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전해야 하고 그러면 그녀는 제정신을 잃을 수 있다. 게다가 그들은 곧 특별 지역에서 철수할 것이고 그녀를 돌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의사는 조금 슬퍼지며 발을 떠나 기지로 향한다. 로리와 아타미가 혼자 남아있을 때 그녀는 그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에게 가능한 한 생명을 존중하라고 조언한다. 갑자기 야오라는 이름의 다크 엘프가 바에 들어와 모두에게 화를 내며 소리친다. 아이들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 그녀는 로리를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무례하게 대화하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게 짜증이 난 로리는 그녀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자 요정은 대답한다. 그녀는 디안의 딸이며 초록색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그녀는 로리를 취하게 만든 아타미를 불러 그가 변태라고 비난한다. 로리는 즉시 요정 뒤에 숨고 아타미가 정말로 그녀에게 술을 강요했다고 가장한다. 그와 함께 술을 마시게 했다고. 그를 공격할 준비가 된 화난 요정을 보고 아타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달아난다. 로리는 어두운 요정이 아타미를 찾고 있는 동안 창문에서 뛰어내린다. 그를 쫓아낸 후 엘프는 바로 돌아와 녹색 사람들에 대해 묻는다.
그녀가 찾고 있는 바에 있는 사람들은 곧 로리가 연기를 하는 이유를 이해했다. 그녀는 아타미를 구하고 싶었다. 녹색 엘프는 그녀가 찾고 있던 사람을 쫓아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할 용기가 없다. 모두 로리가 무서워서다. 어두운 엘프는 자신이 준비한 진짜 아다만타이트 다이아몬드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녹색 사람들로 안내해줄 사람에게 보상으로 줄 것이다. 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 주위에 모여 그 큰 다이아몬드를 바라본다. 누구나 그 거대한 보석으로 땅을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모두들 어두운 엘프를 녹색 사람들에게 데려갈 리더를 두고 싸우기 시작한다. 어두운 엘프는 싸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한다. 그들은 그 임무를 수행할 만큼 충분히 능력이 없으며 그녀가 해치운 불 드래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깟 일할 만큼 충분히 능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상처받은 불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드래곤. 불 드래곤에 대해 듣고 사람들은 서서히 바에서 떠나며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피 흘리는 드래곤과 상대할 수 없다며 핑계를 댄다. 그러나 그들은 어두운 엘프에게 녹색 사람들 중 한 명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드래곤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용을 죽여라. 곧 어두운 엘프도 바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본다. 듣기를 잘하면 그녀는 바람 정령들의 노래와 깨끗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맑고 깨끗한 공기. 그녀 주변의 푸른 식물들도 무성하고 울창하다. 그녀는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 눕고 거기서 밤을 보내며 곧 드래곤을 죽이고 그녀를 위해 복수해줄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확신한다. 다음 날 아침, 어둠의 엘프는 일본 방위군의 전투기 소리에 깬다. 그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그들이 자신이 찾고 있던 초록색 사람들임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느낀다. 몇 달 전, 불의 드래곤이 슈바르츠를 공격했었다. 치르게 마을. 그의 불꽃 숨결로 마을 사람과 집들이 타고 죽거나 다쳤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용은 220명 이상의 시체와 불탄 사람들로 가득 찬 이세카바란 땅으로 떠났다. 숲 전체에 널브러져 있었다. 남은 부족 사람들은 불꽃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문제. 그들은 그가 용의 팔을 하나 뜯어내고 쫓아낸 야오라는 검은 엘프에게 희망을 걸었다. 드래곤의 팔을 잡고 쫓아냈다. 야오는 그들 중 가장 강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검과 기술로 말이다. 누구도 맞설 수 없는 상황에서 유엔은 모든 친구와 약혼자를 야생 드래곤에게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족의 가장 큰 보물을 받고 그린 피플을 찾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린 피플을 찾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로써 야오는 그린 피플을 데려오는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린 피플은 일본 자위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그녀는 헬리콥터의 경로를 따라 달력이지 캠프를 향합니다. 캠프 입구에서 2명의 경비원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마을과 드래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야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야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야오가 조금 실망하지만 그녀의 머리는 이타미를 떠올립니다. 그녀가 바에서 그를 찾았을 때 그는 그녀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오는 이타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지만 마주치는 것은 그녀와 함께 재미를 느끼지 않는 깡패들 뿐입니다. 그녀는 곧 방어군 군인들이 방문하는 가게를 발견하고 그곳의 점원은 귀여운 소녀입니다. 그녀는 소녀에게 달려가 군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소녀는 그녀에게 빨간 책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두 언어로 소통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그녀는 엘프 소녀에게 이 책이 초록색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한 안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를 무료로 받습니다. 야오가 그 소중한 소녀에게 책을 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녀는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 해고될 수 있으니까요. 소란을 듣고 2명의 군인이 들어오고 야오를 보고 그녀가 같은 엘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오랫동안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네리가 군인들을 도와 야오의 언어를 해석하라는 호출을 받습니다. 야오는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네리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야오 앞에 앉아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야오가 그녀에게 군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녀는 화룡으로부터 자신의 부족을 구하고 싶어하며 이를 위해 일본 군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곧 네리가 야오를 장군에게 데려가지만 그는 그녀의 군대가 제국의 영토를 넘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허가 없이 그 경계를 넘을 수 없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전쟁 선포를 의미하며 그녀는 포기해야 한다. 야오는 그녀가 전체 군대가 필요하지 않으며
드래곤을 물리칠 수 있는 몇몇 남자만 필요하다고 간청한다. 장군은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것은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의 부하들을 죽음의 경계로 몰아넣고 있다. 곧 넬리는 요아를 지프에 태우고 그녀를 숲으로 돌려보내고 있었다. 운전사는 슬픈 엘프를 보고 톰미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극한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가 아끼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넬리는 요아를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하는 맛있는 차를 제공하는 차 가게로 데려간다. 곧 요아는 눈물을 흘리며 도움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군인들로부터의 도움 없이는 그녀의 부족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으며 녹색 사람들과 함께 곧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녀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지만 그녀는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들의 테이블 근처에 앉아있는 군사 지휘관들은 요아가 울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절망적으로 야오와 그녀의 부족을 도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최소한의 힘으로 드래곤을 제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드래곤에게 미사일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보병을 보내 드래곤이 죽었는지 확인하자고 제안합니다. 드래곤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를 마신 후 네리는 야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가 일하는 지역 사무소로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요정소녀가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정소녀는 야오를 보고 행복하게 인사하며 릴리에게서 그녀에 대해 들었다고 말합니다. 릴리에게서 들었다고 합니다. 요정소녀는 그녀를 기숙사로 데려가자고 제안합니다. 이타미는 숲 깊숙한 곳에서 공주를 만나 함께 앉습니다. 말해보세요. 공주는 일본에서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일본. 그녀는 이타미에게 왕국의 도전과 변화, 그리고 그가 떠난 이후로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떠난 이후로. 이야기를 나눈 후 공주는 최근 일본에서 받은 로맨스 만화를 집어듭니다. 일본에서 받은. 이타미는 왕궁이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기사들도 일본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과자, 디저트, 차와 같은 간식을 음미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궁전을 그 어느 때보다 일본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타미는 조용히 귀 기울이며 일본의 문화가 왕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인트리그드합니다. 왕국에. 그는 이렇게 다양한 전통의 혼합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들을수록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관습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공주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국과 일본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두 나라가 조화롭게 하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따뜻한 작별 인사를 하며 이타미에게 그녀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타미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숲을 떠난다. 그가 마차에 오르자 함께 여행 중인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 코도 마을의 아이들이 그를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보냈다. 그들에게 이타미는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사실과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 일본과 왕국 간의 유대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그에게 자부심을 안겨준다. 마차가 앞으로 나아가자 이타미는 창 밖을 바라본다. 그는 경치를 바라보지만 그의 생각은 멀리 떠나 있다. 그는 일본과 왕국 모두에게 긴 여정이 남아있음을 알고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노력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느낀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그 평화를 이루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 그 임무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타미는 일본과 왕국 모두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여정은 계속되고 풍경이 바뀌면서 그의 생각도 변한다. 이타미는 전체적인 그림에 집중하며 자신의 일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타미는 자신의 일이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끝났다. 그는 더 큰 노력의 일환일 뿐이지만 매 단계마다 평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낀다. 그는 평화의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낀다. 두 나라 간의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그는 언젠가 그들이 동맹으로서 함께 일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언젠가 그들이 동맹으로서 함께 일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이타미는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며 자신의 부족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한다. 앞으로 기대되는 소식. 그는 이룬 것들과 앞으로 올 것들을 반영하며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는 이룬 것들과 앞으로 올 것들을 반영하며 조용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고 다른 비디오도 시청해 주세요. 다음 화면을 보세요.